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며 덥겠습니다. 하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과 오존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여름의 세 번째 절기 망종입니다. 목요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데요. 낮에는 대구 29도, 안동과 포항은 28도, 김천은 30도까지 기온이 껑충 올라 덥겠습니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요. 큰 기온 변화에 대비해 낮과 밤 옷차림에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다만 낮에는 햇볕이 강해져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 예상되는데요. 당분간 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들며 자외선이 매우 강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으로 강하겠습니다. 현충일인 내일도 낮에는 기온이 30도까지 치솟겠고요. 당분간 기온 오름세에 이어지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북 동해안의 표심은 어땠을까요? 내란 사태로 치러지게 된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보수의 텃밭 경북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지난 20대 대선과 비교해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갈렸습니다. 하지만 보수의 텃밭 경북에선 86만 표, 약 49%포인트의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후 지난해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와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여과 없이 보여준 국민의힘 당내 갈등으로 일각에선 보수 지지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 민주당은 득표율 30%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30% 넘는 결과들이 그래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대구도 변하고 있구나. 주권자로서의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국 30%의 벽은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당선인의 경북 득표율은 25.52%. 지난 20대 대선에 비해 약 3만 표를 더 얻었지만 득표율이 1.7%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포항시 남북구와 경주에서 이 당선인은 각각 2%포인트가 안 되는 상승률을 보였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전국 득표율 1, 2위를 차지한 영덕과 울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득표율을 합한 보수 진영의 득표율로 봐도 보수층의 표심 이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수의 성지라고 하는 TK에서는 민주당이 이렇게 흔히 말하는 진보적 정당이 된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여기서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심리적인 구조가 여전히 많이 이제 줄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TK에서는 강력하고요. 계엄에 찬성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이 국면이 끝났다고 보고 역시 어떤 기존의 보수적인 투표를 했는 게 아닌가. 국민 통합을 최대 목표로 내건 이재명 정부. 국가의 분열과 갈등을 해결하고 진정한 통합을 이룰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시정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 수습이 시급하다고 진단하고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철강 2차 전지 특별법 제정과 포스텍 의대 설립 등의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정 기조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를 분석하라.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강덕 포항시장이 공무원들에게 내린 과제입니다. 새 정부의 국정 기조를 알고 지역 현안 사업을 여기에 맞춰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포항 지진 때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에 흥해 특별도시 재생을 접목시켜 각종 재건 사업들이 채택될 수 있었다면서
정부에 막연하게 도와달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소 산업이라든지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AI 컴퓨팅 센터,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도 어쨌든 새로운 정부의 방향을 체크해서 그쪽에 접목을 시켜야 되거든요. 포항에 시급한 현안은 철강산업지원특별법, 미국의 철강 관세 2배 인상과 중국의 맹추격을 업체에만 맡겨서는 골든타임을 놓친다며 포스코의 수소환원 제철소와 LNG 발전소 건립을 적극 도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텍 연구의대 신설, 영일만 대교 건설 등 현안 추진에 민주당 포항시 의원들의 협조도 구했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겁니다. 협의하고 해서 그 뜻이 여당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더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죠. 또 대선으로 미뤘던 포항국제불빛축제와 칠포 재즈 페스티벌, 농식품 전시회 등 행사를 대대적으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바닥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각종 그 축제 행사를 가능한 한 크게 활발하게 좀 우리가 추진하자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총 5차례 포항을 방문해 현안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어느 것 하나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의 이재명 정부에서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역 여야 정치권의 현명한 공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현안 해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제21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새로운 리더십 아래 국가의 도약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는 축하 메시지를 냈습니다. 경북도는 초대형 산불 복구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 대구 경북 신공항에 조속한 건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초광역 도로 교통망 구축 등 경북의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은 경북 안동입니다. 지근거리에서 이 대통령의 당선을 응원했던 사람들은 안동 출신 대통령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그 당부를 들어봤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안동 시내에서도 차로 1시간, 몇 개의 산을 넘자 나온 막다른 저수지. 물가를 따라 조금 더 들어가자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지통마을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의 유년 시절을 기억하는 아흔의 노인은 한마을 출신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공부 잘했어요. 공부 잘하고 아주 심실했지 뭐요. 어렸을 때 생각하면 잘할 것 같아요. 예. 신분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지만 궁벽했던 산촌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살기가 곤란했어요. 말할 수도 없었지 뭐. 전부 학생들 전부 다 걸어다녔어요. 거기 심리래요, 거리가. 안동에서 졸업한 국민학교는 소년 이재명의 마지막 학교가 됐습니다. 성남으로 이사했지만 어려운 형편에 검정고시로 중고교 과정을 마친 탓입니다. 가난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는 6학년 담임 선생님의 당부는 그래서 더 특별합니다. 그 어려운 사정을 잘 아니까 못 사는 사람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흙수저만 잘 사자는 게 아니고 금수저도 은수저도 흙수저도 다 같이 지 능력이 되면은 지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가난을 딛고 일어서 대한민국 최고 국정 책임자까지 오른 소년공 이재명. 그 입지전적인 성장 신화의 마지막 페이지는 결국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가일 겁니다. 지역 보수 정치권의 이재명 지지를 이끌어내며 경북의 유세장을 누볐던 권오을 전 의원은 계엄과 내란으로 두동강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민 대통합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또 트집을 잡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이긴 측에서 좀 기다려주면서 계속 포영의 제스처나 말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이 나와주게 되면은 어느 순간인가 그래 서로 이기고 졌지만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걸 서로 인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선거운동 기간 내내 지역과 세대, 이념을 뛰어넘는 통합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반쪽에 의지해서 나머지 반쪽을 탄압하고 편가르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서로 싸우게 하는 반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답게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반드시 되겠습니다, 여러분. 임천 가게 주인 석주 이상용이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에 오른 게 지난 1925년. 꼭 100년이 흘러 안동 출신 대통령이 다시 배출된 지금 어느 때보다 높은 지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를 했는데도 본투표 때 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봉화, 구미, 경산에서 각각 1명씩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중 봉화군 80대 남성은 지난달 29일 사전투표를 마쳤는데도 지난 3일 오전 8시 30분쯤 투표소를 방문해 이중투표를 시도했고 퇴거 명령에도 불응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이중투표 시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포구 실종자 수색 작전 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최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어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임 전 단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검찰을 향해 서둘러 마무리 지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각종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손은민 기자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대구 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11월 검찰에 출석한 뒤 6개월여 만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포구 실종자 수색 작전 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최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11개월째 사건을 쥐고 있는 검찰을 향해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치 일정에 숨 죽이며 발표 시기만 저울질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일도 양단 결정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최상병 사망에 책임이 없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작전 통제권을 제가 다른 부대장한테 그 권한을 위임한 상태에서 수중 수색 지시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지시도 없는데 제가 법적으로는 이렇게 어떤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것은 없다. 수사와 관련해 외압이나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단 한 점도 의혹을 살 만한 행동을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님하고 한 번이라도 만났거나 전화 통화라도 한 번 했다면 전 억울하지 않겠습니다. 앞서 1년간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최상병 유족 측이 이의 신청을 했고 검찰은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다시 수사해왔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의 이유와 수사 마무리 시점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각종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힌 만큼 전 정부에 빚어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 수사와 다른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포스코대로 형산 교차로에서 철길숲 방향 2km 구간이 보행자 중심의 거리로 탈바꿈합니다. 포항시는 사계절 특성에 맞는 꽃과 나무를 식재하는 등 보행 환경과 도시 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시는 3년간 타도시 사례를 분석하고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오광장을 지나 철길숲까지 이어지는 나머지 구간도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10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환경 정비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경주시는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 도로 보수와 고사목 제거, 소공원 조성 등의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산업단지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도 이달부터 추진해 내년 4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행하는 6월 모의평가가 어제 경북도 내 138개 고등학교와 5개 지정학원에서도 치러졌습니다. 경북에서는 지난해보다 1000여 명이 늘어난 18,307명이 응시했습니다. 평가원은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 문항을 없애면서도 공교육 내용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여름의 세 번째 절기 망종입니다. 목요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데요. 낮에는 대구 29도, 안동과 포항은 28도, 김천은 오늘 30도까지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요. 큰 기온 변화에 대비해 낮과 밤 옷차림에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다만 낮에는 햇볕이 강해져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당분간 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들며 자외선이 매우 강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맑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6도, 구미는 16도로 같은데요. 낮에는 대구 29도, 구미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13도, 문경은 오늘 15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안동 28도, 문경은 27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18도로 시작해 낮에는 28도 예상됩니다. 현충일인 내일도 낮에는 기온이 30도까지 치솟겠고요. 당분간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름세에 이어지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